한동훈이 배현진 징계 관련한 기자회견에 쫄래쫄래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브리핑도 안 하고 질의응답도 안 받고 옆에 서 있다 갔는데 그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라는 건물에서 해요. 네. 근데 소통관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써서 냈대요. 그럼 신분증을 맡기거든요. 근데 소통관에서 그 출입증을 그러니까 신분증을 다시 반환을 안 받고 한지아 의원의 차를 타고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냥 의원회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위반이죠. 왜냐하면 소통관이랑 의원회관이 별도의 건물이고 의원회관 들어갈 때는 별도로 신분증 맡기고 출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거를 안 했다는 게 이상규 위원장의 주장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어기도록 한동훈을 차 태워서 의원회관 들락날락거리게 해줬으면 한지아나 이런 사람들도 특혜를 제공한 거고 법을 어긴 거거든요. 이상규 위원장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한 딸들이 이상규 위원장은 의원회관 들어간 걸 말한 건데 무슨 소리냐 소통관에는 이거 출입증 썼다라면서 이상규 위원장을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막 고발하고 있는데 대변인님 이거 불법이죠? 네, 왜냐하면 출입증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요. 건물 자체가 통제되는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관에서 끊었다? 그러면은 출입증 반납하고 나가서 그다음에 의원회관 간다? 다시 줄 서서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줄을 서서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패스했다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후에 뭐 한 1시, 2시 이럴 때는 의원회관에 줄이 정말 길거든요. 맞아요. 네, 막 30분씩 기다려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프리패스로 갔다? 이거는 완전히 문제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황교안 그 전 대표 시절에 그때 차량이었나요? 전 총리 시절이었죠? 네. 네, 차량이 KTX역 근처에 바로 내렸다고 그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죠. 공격을 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래도 정말 양심껏 아무 말도 못 했거든요. 아, 좀 가까이 내려줬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예요. 20-30명씩 줄 서가지고 비 맞는 날도 그냥 막 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줄 서가지고 의원회관에 겨우겨우 한 명씩 신분증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냥 이 신분증 폐찰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 근데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심각한 이 기관이에요. 여기 의원회관은요. 신분증 검사 이런 거 아주 단호하게 하고요. 이런 스크리닝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 가방 같은 거 법원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이거 한번 착 스캔해가지고 안에 뭐 흉기 없나 뭐 없나 다 보잖아요. 그렇죠. 의원회관 들어갈 때 그거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신분증이랑 얼굴이 너무 다릅니까?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상규 위원장이 잘 지적했는데 PD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딸들이 모여서 이상규 위원장을 고발한다고 막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분들을 제가 뭐라고 막 평가하지는 못하겠네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저 뒤에는 또 아니다 다를까 머리 허연 깨시연의 이민구라는 대표가 있네요.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동훈은 소통관 들어갈 때 출입증 썼다. 사진이랑 영상 있다는 건데 이상규 위원장은 팩트체크를 하자면 소통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소통관에서 왜 국회의원 차 얻어 타고 아무 절차 없이 의원회관에 국회의원실이 있는 보좌진들이 있는 거기를 제 집 안방처럼 들락날락 거리느냐 그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출입증을 안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의원들한테 의원실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황보승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어떤 남자랑 같이 차 타고 맨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업 막 부탁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한지아는 그러면 직업이 뭡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은 한동훈 시다발입니까? 왜 한지아는 왜 저런 짓 하고 있죠? 민주당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그런 한지아. 네. 대단합니다. 아까 그 혹시 뒤에서 이렇게 막 다구리 치던 네. 그 대변인님이 다구리 치던 그 사람도 혹시 한씨 아니야? 이상하게 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또 결정적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사진 PD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동훈이 의원회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깨시연의 이민구라는 사람과 다정하게 사진 찍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의원회관 바깥인 것 같은데요. 저 깨시연의 이민구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문꿀 오솔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문빠, 대깨문 중에서도 강성 문빠 정당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민주당인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이 친한계 한딸 팬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사진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의원회관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보면은 박정훈 의원도 옆에 사진 나오는데 사진 지금 좀 잘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의원회관 안에서 또 이민구를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의원회관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증 써야 돼요. 왜? 한동훈은 의원회관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의원실에 공식 등록된 보좌관이 아니면 다 출입증 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네. 국회의원들이 친분 있다고 출입 절차를 생략시키고 저렇게 들락거리게 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이상규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지가 있으면 몰라도 배지가 없으면 무조건 목에 이 패차를 네. 차야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야 한동훈의 놀라운 특권의식 그리고 아니, 또 근데- 국회의원을 갖다 종으로 부리는 네. 너무 심각한데요. 근데 저 문꿀 오소리 저 깨시연 저분하고 저렇게 긴밀하고 행사도 뭐 저분들이 많이 이렇게 뭐 케어를 시위도 한다고 저기서 들었는데, 주도한다고 시위도요? 하고요. 네. 네, 보니까 이상규 위원장 뭐 고발 기자회견 이 사진에도 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왜 계속 우리 당에서 이러고 계세요 지금? 우리 당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그러네요. 네, 아니 그냥 가장 가까운 색이 그러면은 문빠면은 조국혁신당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창당도 필요 없는데. 네. 그리고 정말 친한 이상합니다. 친한개들도 저거 지적당했으면 정말 저거 좀 자세히 알아보고 좀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모여갖고 뭐 시위하면서 고발까지 한다고요? 와 지금 걔네들은 누구랑 싸우는 거냐고 도대체 뭐 정체가 뭐야 친한개는? 제가 전에 그래서 단톡방에 저희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저랑 좀 다 친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대변인이 당을 전국 정당답게 운영하는 지도부와 함께해야지 왜 그 배를 탔냐는 식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전국 정당을 표방한다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서 저 사진을 그 당시에 시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누군 줄 아냐 그 깨시연이고 문구로소리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서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그럼 지금 지도부를 이렇게 욕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TV만 틀면은 장동혁을 욕하더라. 그러니 잘하고 있으면 저렇게 TV에서 욕하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유튜브 좀 보시라고. 유튜브가 진실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주변에 이런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시청을 하기 때문에 팩트를 알잖아요. 근데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TV만 틀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거기 레거시의 이 어조대로 그대로만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번 들어 알고 있는 거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사진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캡처해 두셨다가 단톡방에다가 보여주세요. 뒤에 누가 있냐, 배후에 누가 있느냐, 문구로소리가 있다. 이분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면은 상당히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상규 위원장도 여러분 이렇게 일당백으로 이 진실에 입각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상규 위원장의 페이스북도 찾아가셔서 우리 멸콩TV 행동하는 멸콩천사 가족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순영님 멸콩천사 죄송해요. 아이고. 양순영님이 멸콩천사 후원금 안 빠져나간다고 문의 주셨는데 저희 저 문의 전화번호 010 저 9699-114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010-9939-1144로 양순영님 문자 한 통 부탁드립니다. 네, 저 변용숙님 슈퍼챗 쏴주셨고요. 분홍색 유스테나님이 또 쏴주셨습니다. 무조건 투표하자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 투표해야 투표해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선거 지면 그 다음이 없어요. 선거 지면 없어. 서울 부산시장 지면 모든 책임을 온 언론과 온 세상이 장동혁 때문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투표해서 선거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부산시장 선거운동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규 위원장은 저랑 또 인재영입 동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때 인재영입 때 사진을 찾아보면은 둘이 나란히 이제 같은 날 인재영입이 되었고 그 이후로 사실 제일 친해요. 근데 이상규 위원장이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를 믿고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네. 면전에서 쓴소리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백서 팀에 있을 때도 장동혁 대표에게 날카로운 질문, 지적하는 말들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분이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지도부에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 지금 홀로 이렇게 또 거센 비바람 맞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상규 위원장은 어떤 조직과 무리를 따라가면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정의로운 우파 시민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보호를 좀 해야 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규 위원장 페이스북 찾아가서 응원해 주시는 것도 행동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해보죠. 오늘 배현진 의원이 본인의 징계에 대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부산에 있으면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 징계는 우리 당이 뭐 과거에 붙들려 있느냐 미래로 가느냐랑 상관없다. 그 사람들 친한계라서 징계받은 거 아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다. 배현진 의원이 적어도 진정성이 있으면 그 피해 아동 가족한테 직접 연락해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들도 좀 나갔는데요. 여전히 사과보다는 당의 재심은 무의미하다면서 네, 법치로 바로잡겠다 가처분을 했는데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아동학대 문제로 징계받은 걸 자꾸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느냐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왜 한동훈은 가처분 안 하느냐. 배현진, 김종혁은 하는데 제일 핵심이 한동훈인데 왜 한동훈은 가처분 안 하느냐. 가처분 되게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쉽게 할 수 저는 있는데? 그게 의문이에요. 왜 한동훈은 가처분했다가 IP 까지고 진실이 드러나면 된통 당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종혁과 배현진이 가처분을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왜 한동훈은 가처분 안 하냐. 너 그만큼 캥기는 게 많지. 너 가처분해. 라고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교수님? 뭐 저는 저렇게 근데 당내 문제,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받은 걸 가지고 법원의 또 힘으로 뭔가 한다는 것 자체도 전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당이라는 게 어쨌든 정치적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임인데 저기서 잘못해갖고 저 징계받은 사람이 저러고 앉았으면 좀 법원의 힘을 빌어서 뭔가 좀 당에 또 분탕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야말로 가처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진짜 가처분하면 또 화가 나는 게 이진수 이제 전 방통위원장이 그 방통위를 어쨌든 간에 이상한 악법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6개월, 200일 넘게 그 가처분을 미루다가 결국 이진숙 위원장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가처분 때려쳤습니다. 때려치고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나 이런 쪽도 이제 헌재도 이제 우리는 믿을 게 못 되고 거의 정시 집단화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 헌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이 그 100일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시위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거 되게 옛날에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랬더니 네, 제 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법리적 다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우리 당 안에서 식구들끼리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당원들한테 치고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징계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가처분을 건다? 사실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웃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징계 중에서도 경징계예요. 네, 징계의 이 수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의 목만 놓고 보면은 아동 명예훼손인데 이 아동이 직접 악플을 달았거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상관없는 이 아동이 지금 한 보니까 7세, 8세 정도 되어 보였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10년 후에 내 사진이 모 국회의원, 그것도 우리 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나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올린 어떤 한 줄짜리 글 때문에 내 사진을 끌어다가 박제를 시키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이 아이가 10년 뒤에 그 페이지가 캡처된 걸 발견이라도 하게 되면 이 아이야말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명예훼손도 아주 심각한, 요즘 같은 사이버 이 시대에서는 이거 평생 따라다니는 멍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사춘기 됐을 때 더 큰 상처 받을 수 근데 있다는 저는 거죠. 그 10년 뒤가 지금 저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 아이 사진 박제했다가 제 욕을 하지 않고 아이 욕 사진을 게시했는데 그 밑에 막 뭐랄까 막 말도 안 승냥이 때 되는 하얀 네. 때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막 그 살점을 물어뜯는 것 같은 공격한 그 글들이 막 수백 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그걸 누구가 줘가지고 발견을 했다? 이러면 우리 아이의 정신건강 저는 엄마로서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될 것 저는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아동 사진을 게시한 배현진 의원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한 딸들이 거기에 답글을 달면서 욕을 달았어요. 욕을 그 애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 애가 뭘 했다고 그 애한테 욕을 하는 거지. 아니, 친한계가 아무리 짐승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애한테 이러지 말자라는 건 누가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증오심에 눈이 빨개져가지고 애고 뭐고 다 공격하는 게 지금 친한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화족대?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극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친한 게예요. 저 애한테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자라고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징계, 정지 1년인데 이걸 가지고 가처분을 받아들여준다, 법원에서? 법원이 과연 그런 리스크를 질까요? 이거는 시당 지위 남용 문제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문제 아니에요. 이거 아동 명예훼손 하나 가지고 맞아요. 1년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처분을 받아들여준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을 못 믿겠어가지고 무서워. 슈베르트 1464님이 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읽어드리려 했는데 슈베르트님이요 굉장히 센 슈퍼챗으로 네. 광야에서 맹렬하게 활약하는 서민 교수님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광해의 초인이 되겠습니다. 전 진짜 순간 장경태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닉네임 더불어 만진당 장경태님이 배현진이 좌표를 찍은 거지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나저나 장경태 징계는 대체 언제 되나요? 진짜 아니 민주당 윤리위가 이제 급한 불 다 끈 것 같은데 김병기 강선우 건 가지고서는 빛의 속도로 해놓고서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일부러 봐주는 건지 이거야말로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런 아동 명예훼손 가지고 윤리위를 절차에 맞게끔 해서 징계도 세게 내리지 않은 건데 죄에 비해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언론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민주당의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하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경태가 진짜 나쁜 게 성추행 자체에 이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한 짓거리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직을 이용해서 뭐 시청에다가 저 공무원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 그리고 피해자를 몇 번을 죽였습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3분의 1 정도가 패미에 몰두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 패미들은 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조금만 뭐 어깨만 살짝 스쳐도 그냥 거품 무는 애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처음에는 뭐 넘어지면서 이렇게 저도 이거 조심스럽네요. 네. 네, 이렇게 뭐 짚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세요. 이렇게 짚었다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해서 집에서 좀 이렇게 따라 해봤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만취를 해가지고, 쓰러지기 전에 짚었는데, 하필이면 내 왼손에 여성의 이렇게 신체 부위에 올려졌다. 근데, 우리 여기, 테이블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 테이블에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남의 그런 신체 부위에 손을 갖다 대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이 이 꽃뱀으로 피해 여성을 몰지 말아라고 2차 가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여성이 먼저 했네 어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목덜미를 잡았다고 목덜미를 잡은 그 전 남자친구분 그분이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이놈 맞지. 저는 이 이놈 맞지라고 하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죄를 지은 사람이 과연 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그 당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현장범으로 목덜미를 잡혔어요. 근데 걷다 대고 나중에 뒤로 가서는 이놈 맞지 하면서 수소문해서 정체를 찾고 있었던 이 이중적인 모습이 이거야말로 윤리위를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 새천년 NHK 룸사롱 후에 정당 아니랄까봐 그 광주 5.18 전야제 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총리하는 김민석부터
도우미들 불러서 술 먹던 정당이 민주당의 유구한 정신이잖아요. 네. 참 그 룸사롱 전문 정당의 후예들 아니랄까봐 가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한 번만 짧게 짚어볼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전투복을 입고 회의에 나와서 판가리 공천을 하겠다. 현역 단체장들 직격했습니다. 경쟁력 낮은데도 사적인 이익에 함몰돼 있다. 지금처럼 가면 당이 사라진다. 경쟁력 낮은 현역 도지사 시장들 대대적 물갈이 하겠다는 선언인데요. 혁신 공천에 대한 기대감 커집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 메시지. 네, 사실 이게 정말 당원들의 열망을 그대로 담은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분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 공관위 회의의 이 샷을 캡처를 해가지고 본인 페이스북에 그냥 와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근데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무 뭐랄까. 그냥 여기 공관위원들이 별로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올려놨던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 주변에 그냥 우리 옆집 사는 사람 혹은 내가 학원 다니는데 내 앞자리에 앉은 사람 버스에서 만날 사람 가장 우리 국민의 이 눈높이에 가까운 분들이면서 이 당파색 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분들만 선별해가지고 지금 공관위에 앉혀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도 뭐 많고 그리고 뭐 3040이 또 많고 그래서 이런 공관위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인재 영입위에 있잖아요. 근데 인재 영입위도 친한 사람들 끌어주고 막 비례 안 치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다 자천이든 타천이든 쫙 서류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재영입위에서 다 개별로 면담을 다 해봅니다. 이분들이 어떤지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또 점수표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때 본인이 추천한 사람하고는 절대 면접하지 않게끔 일부러 다 흩어지게 지금 다 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천하지 않으려고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 공관위의 첫 일성도 저는 너무나도 국민 눈높이에 우리 당원 눈높이에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경쟁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경쟁력 없는 후보 자치단체장 하니까 딱 한 명 떠오르는데 저는 오세훈 유력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누군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다만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경고가 있었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통해서 체제 개선을 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이제라도 우리 지도부와 함께 좀 싱크를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 서울 시민으로서 저는 박원순의 10년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이제 갈라서지 마시고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장동혁 대표의 이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함께 그리고 유능하게 제대로 싸우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좀 같이 싱크를 맞춰주시기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길을 좀 잘못 들었어요. 근데 잘못 들어도 초반에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갔어 지금. 그리고 더 멀리 가고 있어 지금.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까지? 네,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 밤에도 퇴근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이야기 쭉 해봤는데요. 내일은 저와 박민영 대변인, 이병준 기자 3명이 함께하는 만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5시 반도 놓치지 말고 멸콩TV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다툴 때가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멸콩TV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